여러분 안녕하세요. 식물생활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사리들을 오랜만에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요즘에 고사리가 너무 예쁜 고사리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제가 키우는 고사리 숫자를 세어보니까 13종류나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고사리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고사리 키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천천히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는 고사리는 아디안텀입니다. 지금 이 고사리는 제가 키운 지 그래도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은 제가 위에서 물을 주는 방식으로 키웠었어요. 근데 얘가 잎이 워낙 얇고 하다 보니까 얘가 물을 정말 하루만 늦게 주더라도 잎이 마르고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잎이 마르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요 끝까지 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잘리거든요. 근데 이런 잎을 많이 안 만들려면 저면 관수가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아예 이제 플라스틱 통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여기에 물을 아예 채워주는 방식으로 키우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올해는 나름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서 오셔서 보시는 분들마다 너무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아마 햇빛이 드는 자리였으면 훨씬 풍성하게 자랐을 텐데 여기가 햇빛이 잘 안 들어서 이 정도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너무너무 예쁘게 아디안텀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지는 모습과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이 참 예쁜 고사리예요.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고사리는 무늬 보스턴 고사리입니다. 이 고사리는 제 영상에서 참 많이 등장을 했던 고사리인데요. 저희 집에서 수많은 무늬 보스턴 고사리를 탄생하게 만든 모주예요. 보시면 이게 이제 목대처럼 고사리도 오래 키우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러너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새끼를 엄청 많이 쳐요. 보시면 여기 안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저기 막 새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새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늬 보스턴 고사리는 하나만 들여도 정말 뭐 1년 안에 한 20개 이상의 촉이 올라오기 때문에 무늬 보스턴 부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고사리 잘 못 키우는데 얘는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그때 대답을 드리는 게 무늬 보스턴 고사리가 고사리 중에 굉장히 쉬운 고사리예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정말로 키워보니까 무늬 보스턴 고사리는 일반 보스턴 고사리랑은 틀려요. 훨씬 더 강한 고사리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마른 잎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여기 끝까지 이렇게 정말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렇게 오래된 잎도 보시면 끝에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건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축축하게보다는 약간 촉촉하게 키워야 되는 고사리이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물을 준 지 한 이틀 정도 지난 상태이거든요. 이 정도까지도 물을 안 주셔도 됩니다. 얘는 일반 관엽처럼 물이 조금 말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고사리라서 4일에 한 번 정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얘는 그래도 너무너무 잘 자라고 아주 순한 고사리입니다. 고사리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도 전혀 부담 없이 추천해드릴 수 있는 그런 고사리가 바로 무늬 보스턴 고사리예요. 너무너무 잎이 예쁘죠? 이런 예쁜 잎부터 해서 키우기도 쉽기 때문에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이 무늬 보스턴 고사리 추천할게요. 예전에는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높은 편이었는데요. 요즘은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저렴해지고 구하기도 어렵지 않아서 이 고사리로 고사리 키우기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방금 보여드린 모체에서 제가 분촉을 해서 키운 아이거든요. 엄청 잘 컸죠? 근데 이렇게까지 키우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작은 소품 무늬 보스턴 고사리를 구입하시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보여드릴 고사리는 사자 보스턴 고사리입니다. 최근에 이 사자 보스턴 고사리를 구입을 했는데요. 식물 카페에서 보고 너무 예뻐서 찾고 있다가 우연히 지인분께서 어디서 판매를 하는지 알려주셔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정말 너무너무 만족하는 고사리예요. 지금 보시면 사자 보스턴이긴 한데 입모양은 약간 더피 고사리처럼 생겼어요. 근데 특징이 이렇게 끝으로 가면 잎이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면서 잎 끝이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무슨 꽃처럼 이렇게 얘가 점점점 풍성해지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더 자라게 되면 이 끝이 이제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밑으로 늘어지면서 크게 됩니다. 이 줄기도 처음에는 줄기 하나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갈라졌거든요. 최근에 또 끝에서 이렇게 갈라졌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예쁘죠? 그리고 새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아이는 굉장히 이렇게 탄탄한 고사리예요. 저기 아디안텀 고사리처럼 약간 흐물흐물 얇고 연약한 고사리가 아니라 보기에도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실제로도 제가 데리고 온 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저희 집에 뭐 따로 적응할 필요도 없이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새로운 고사리 찾으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고사리예요. 이 끝부분이 계속 갈라진다는 게 정말 특이하면서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싱싱해 보이고 사자 보스턴 고사리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오일펀이 있습니다. 이 고사리가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오일처럼 반짝반짝하는 잎이 특징이고요. 이렇게 빛에 비춰줄수록 느낌이 나시죠? 근데 제가 이 포자가 너무 징그럽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전히 포자는 아주 잘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하얀색 유약분에 심어놨더니 물마름이 우선 이제 빠르지 않은 유약분이기 때문에 손도 많이 안 가고 이렇게 벨 모양 유약분에 심어놨더니 수영도 참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새순이 이렇게 하나가 올라왔어요.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정말 예쁘죠? 이런 색을 발산하는 고사리는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키우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면 얘는 물마름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물을 정말 아까 무늬 보스턴보다도 더 안 주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줄 때도 있고 한데 그래도 전혀 이상 없이 이렇게 새순 내면서 잘 크고 있거든요. 이렇게 물을 자주 주기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께는 이 오일펀을 추천할게요. 뭐 굳이 온실에 넣지 않으시더라도 실습에서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연잎 고사리예요. 잎의 모양이 연잎하고 닮은 것 같죠? 네, 실제로는 잎이 굉장히 작고 이 줄기는 아디안텀이랑 같아 보여요. 연잎 고사리가 아디안텀과라고 하더라고요. 왠지 잎의 모양도 아디안텀 잎 한 장을 약간 확대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성장도 느린 편이고 번식도 까다롭고 해서 대품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고사리 농장에 다녀왔어요. 그 고사리 농장에 갔더니 이 아이가 약간 이제 대품이 있었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뭔가 작은 숲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예쁘게 화분에 식재를 해놓은 분이 많았는데 되게 아름다워서 저도 얘를 그렇게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잎이 한 10장 정도만 돼도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저면 관수로 키우고 있어요. 온실에 넣어놓고 물을 여기 받침에다가 계속해서 채워주고 있어요. 근데 성장이 느려서 키우는 재미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안 맞으실 수 있지만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 연잎 고사리 추천드릴게요. 이 식물은 후마타 고사리입니다. 넉줄 고사리라고도 하고요. 이 고사리의 특징은 바로 이 잎 밑에 숨어져 있는 이 뿌리들이겠죠. 와,
그래도 저희 집 와서 몇 년 됐다고 이 뿌리들이 거의 가득 찼어요. 이렇게 바깥으로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많이 자랐습니다. 이 뿌리 줄기에서 잎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잎이 엄청 싱싱하고 푸릇푸릇해요. 얘는 건조에 더욱더 강합니다. 편안하게 많이 신경 쓰지 않고 키우시려면 이 고사리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얘는 제가 토끼발 고사리라고 해서 선물을 받았는데요. 보시면 잎모양이 소나타 고사리랑 굉장히 비슷하고 여기 이렇게 발 모양 줄기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한 가지 다른 점은 잎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넉줄 고사리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뭔가 연한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 고사리예요. 얘가 성장세가 좋아서 저희 집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새순이 여기저기에서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고사리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유약분에 심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유약 화분에다가 심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식물들의 새순은 연두연두하고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토끼발 고사리예요. 그리고 이 식물은 공작 고사리입니다. 공작 고사리도 보시면 아디안텀 잎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특이한 점이 이렇게 가운데 줄기가 올라와서 두 개로 갈라진 다음에 양옆에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잎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사실 식물 살 마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자마자 반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자생종이라고 해서 겨울에는 잎이 모두 지고 봄에 다시 잎이 새싹이 올라오는 식으로 얘가 겨울을 보낸다고 해요. 근데 실내에서도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올해 겨울에 어떻게 되는지 실내에서 온도를 계속 맞춰줘도 이게 잎이 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잎 하나만 있어도 너무 포스가 있죠. 너무너무 예뻐요. 새로운 고사리 원하시는 분들은 이 공작 고사리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작 고사리가 아직까지는 판매하는 데가 많지는 않아서 조금 구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긴 한데 가끔 한 번씩 공작 고사리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다바나 고사리가 있어요. 바닷빛 이 색감을 가지고 있는 다바나 고사리. 색이 틀리죠? 비교해보셔도. 이렇게 신엽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색이. 와, 진짜 에메랄드 바닷빛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된 구엽은 이렇게 약간 빛을 잃고 에메랄드보다는 연두색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점점점 큰 잎을 내주고 잘 크고 있습니다. 다바나 고사리도 건조에 그렇게 예민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 정도 잎이 마르는 증상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싫으신 분들은 습도가 더 높은 환경을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실습에서는 가습기를 틀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식물들 자체에서 나오는 습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타는 거는 감안을 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 고사리들의 매력이 약간 제가 이렇게 구석에 다바나를 놓은 것처럼 어디에 두어도 이질감이 별로 없고 잘 어울리면서 그 공간을 되게 살려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얘가 여기 없다면 여기가 이렇게 다른 식물을 놓았을 때 이렇게 꽉 찬 느낌이 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고사리이기 때문에 여러 줄기가 나오면서 이 공간을 이렇게 완성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다바나 고사리예요. 여기 구석에는 더피 고사리가 있습니다. 제가 더피 고사리를 한동안 관리를 안 해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도 지금 이제 물도 자주 주고 그나마 이렇게 햇빛 대신 식물도 있는 가려져서 빛이 비추긴 하지만 그래도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 올라온 잎들은 괜찮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피 고사리도 참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다음에 예쁜 화분에 분갈이를 해줘야겠습니다. 고사리계의 귀요미 더피 고사리예요. 이 예쁜 잎을 한 장 달고 있는 고사리의 이름은 누에발 고사리입니다. 이 근경을 보시면 정말 누에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약간 징그러운 느낌이 들었는데요. 자꾸 보니까 색감도 특이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근경에서 예쁜 잎이 한 장 올라왔습니다. 이 누에발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근경을 감상하는 고사리인 것 같아요. 이제 화분 밖으로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을 감상하는 고사리로 키우시면 즐겁게 키우실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저도 이 고사리를 구입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관찰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근경이 얼른 쭉쭉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누에발 고사리입니다. 이 아이는 블루스타 펀이에요. 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얘를 조금 이제 햇빛이 안 드는 높은 곳에 올려놓고 신경을 많이 못 써줬더니 이렇게 조금 빈약한 모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블루스타 펀의 이 매력은 특이한 색감을 가진 고사리입니다. 그리고 얘가 생각보다 잎이 엄청나게 많이 커지거든요. 제가 오늘 식물 카페에 다녀왔는데 거기는 정말 크기도 어마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빛을 적절하게 받아서 그런지 이 잎의 뽀얀 분이 정말 선명하게 다 생겨 있더라고요. 제가 그 카페에서 블루스타 펀을 보고 우리 집 블루스타 펀도 예쁘게 자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하고 반성을 하고 왔습니다. 빛도 적절히 보고 하면 이런 색감, 지금 보시는 이런 색감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블루스타 펀이랑 다바나 고사리랑 색감이 좀 비슷하거든요. 차이점은 잎이 구불거리는 거랑 구불거리지 않는 거. 얘도 약간 구불거리긴 하지만 다바나 고사리에 비하면 밋밋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우는 방법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은 일반 관엽식물 주시듯이 겉흙이 마르는 거 확인 후에 주셔도 되는 편이고요. 건조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고사리입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멋지네요. 그리고 마지막 고사리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고사리는 국압 고사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국압 고사리랑 다른 아이예요. 고사리를 살리고자 하면 살렸었는데 이번에 이 아이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 키워보려고 관심을 많이 쏟고 있거든요. 그때보다 입장수도 많고 근경이 뿌리 줄기가 훨씬 많고 길어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는 아이가 도착을 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새순이 있는 상태에서 오면 이 새순이 커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식물의 상태도 훨씬 알기 쉽고 그리고 키우는 재미도 느낄 수 있어서 새순이 있는 아이가 배송이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현재 수태로만 심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새순이 펼쳐지면 흙으로 옮겨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키우는 방법을 적은 종이가 함께 도착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통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온실에 넣지 않고 그냥 실습에서 식물 등 아래에서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북이 등 껍질 모양의 무늬를 닮았다고 해서 국압고사리라고 해요. 오늘 마침 비가 와서 제가 얘를 밖에 내놓고 비를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 새순들이 잘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국압고사리는 흙에다 식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고사리들과 마찬가지로 물 빠짐 좋은 흙에 식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겉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면 된다고 해요. 제가 그런 방식으로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압고사리예요. 오늘은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여러 가지 고사리를 보여드렸는데요. 고사리가 흔한 식물이라고 하면 흔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볼륨감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식물인 것 같아요.
고사리의 종류가 물론 제가 키우는 것 외에도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예쁜 고사리 그리고 키우기 무난한 고사리를 선택하셔서 몇 가지쯤은 키워보시면 풍성한 거실 정원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 집 고사리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가드닝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